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처럼 한미 양국이 모두 동맹관계를 더 다져서 더 약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 정세도 불안해서 한반도 안보 불안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 간의 무한 경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미외교의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안호영 주미대사를 만나서 새해 어떤 현안들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 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2014년이 이제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청마의 해이기도 하고 2014년 이제 새해에 대미 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을 세 가지만 들라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안보 외교겠죠. 네네. 이제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미 이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제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안보 외교 항상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서도 이제 아까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이제 2013년 쭉 지내고 보니까 이 안보 환경에 여러 이런저런 그 우려할 만한 그런 진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북한을 보거나 아니면 저희 영내 다른 국가를 보거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진전이 있었고, 두 번째 또 이제 그 한미 동맹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 또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보통 이제 리밸런스 투 에이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리밸런스 투 에이시아라는 게 전반적인 미국의 외교 전략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외교 안보 전략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나름대로 밀리터리 독트린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그 미국의 이제 전략 자산을 또 이제 재배치하고 그런 또 이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볼 때 2014년도 우리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인 그 안보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경제 관계입니다. 경제 관계인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화두를 제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였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그 1인당 GDP가 23,000-24,000불 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신년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만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4만 불 시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4만 불 시대에 가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협력해가지고 그런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가장 그 적합한 그런 상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보면은 선진국 경제 중에 굉장히 활력 있는 경제거든요. 그 활력의 그 기반이 뭐냐? 그걸 보게 되면은 역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개발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경제 관계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한 2년 전에 한미 FTA가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의 대미 외교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TPP, 이제 환태평양 이제 경제협력 파트너십이라는 건데, 그 이제 저희가 관심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협상도 대단히 이제 본격화될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민간 간의 교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안보 관계 아니면 통상 관계, 물론 정부 인사 간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중요한 정책이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그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민간 간의 교류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 200만이 넘는 우리 재미 동포 여러분, 여태까지도 지난 60년 동안 대단히 큰 역할을 해주셨죠. 근데 새해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고 그 계속 같이 일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을 좀 유난히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비핵화는 또 언급을 안 했고요. 또 이제 볼 때 이제 그런 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좀 높지만은 또 새 벽두부터 도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고 또 한미 간에 어떤 대처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취임하시자마자 북한에 대해서는 신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부 미국 내 학자들은 또 저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 신뢰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뢰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북한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북한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어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비핵화 지금 이제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핵화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 불필요한 그런 많은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도발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결코 보상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북한이 어떤 국제사회의 룰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만 결국은 그 장기적인 그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남북한 관계 발전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 긍정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게 신뢰 외교의 그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뢰 외교를 강조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선생님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발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이제 뭐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미사일 실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제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듯이 이제 NLL이라든가 휴전선이라든가 거길 통해서 이제 그 소규모의 그런 이제 그 재래식 무기에 따른 그런 도발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이제 대화도 이제 공세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그 모든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관계 발전을 해나가지 그렇지 않고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력하에 그런 이제 그 필요한 그런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모든 자산들을 점검하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원칙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이 순방원위에서 외교를 할 때 대사께서는 어떤 원칙을 갖고 대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초에 곰곰 생각을 해보는데 갑오년이라는 게 저희가 갑오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갑오경장이지 않습니까? 갑오개혁, 갑오개혁이라고도 하고 이제 갑오경장이라고도 하고 그게 아마 저희 내류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갑오년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갑오년이 1954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894년, 그다음에 이제 1954년, 그다음에 2014년 이렇게 이제 그 60년에 120년에 걸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이제 연초에 곰곰 한번 상기를 해봤는데 이 60년 그다음 120년 동안 참 엄청나게 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 선생님 갑오개혁 말씀하셨는데 갑오개혁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자면은 등 떠밀려서 한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개혁의 실패라는 게 결국은 뭐로 이어졌느냐? 국권의 상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국토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민족 상장이라고 일컫는 6.25로 이어졌고, 그게 1894년서부터 1954년에 60년간 일어난 우리의 아주 그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역사였었죠. 근데 그 다음 1954년서부터 2014년까지 그 6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게 뭡니까? 산업화를 이뤘죠. 민주화를 이뤘죠. 선진화를 이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그런 60년을 저희가 보내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그 말하자면 안주해가지고서는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한 선생님께서 우리 주위의 그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저희가 그런 그 복잡한 국제 관계에 노출되고 방비가 되지 않았었던 게 1994년이죠.
1954년에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성 일이 참 드물었었죠. 그런데 지금 2014년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1894년, 1954년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역량이 됐건, 군사적인 역량이 됐건, 외교적인 역량이 됐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DNA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DNA가 뭐가 있느냐? 120년을 겪으면서 우리 DNA가 뭐가 생겼느냐? 위기를 극복하는 엄청난 능력이 생긴 그런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4년에 돌아보는 우리 주위의 주변 정세 결코 녹록하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는 지난 60년, 짧게는 60년, 길게는 120년을 지내온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그 민족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2014년에도 이거를 위기를 더욱 좋은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PP 경제 동반자 협정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용의를 밝혔습니다만은 미국은 한미 FTA부터 이행을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통상 압력을 좀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는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TPP 참여 환영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환영하는데 한국의 TPP 참여하고 안 하고 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뭐냐? 코로스 FTA를 맺을 때 한국의 기대가 있었고 미국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대에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TPP와는 무관한 거다. TPP에 가입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둘을 연계는 잘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걸 연계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뭐 연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올리기를 우리 경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성장률을 높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을 높이려면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 경제 협력 관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통상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TPP에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 장점이 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30여 개의 국가와 이제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1대1로 맺고 있죠. 근데 이걸 이행을 하다 보면은 업계 분들이 그런 애로를 많이 호소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FTA에 따라서 이제 관세 감축을 받으려면은 소위 말해서 원산지 규정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30개 국가가 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키려면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등치가 커지면은 FTA의 등치가 커지면은 그만큼 거기서 오는 이익이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TPP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 12나라가 이제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산지 규정을 하나만 맞추면은 이 12개 국가에 다 관세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특징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양국 간의 FTA를 맞게 되면은 원산지 규정을 위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소스가 우리나라나 상대방 국가만 됩니다. 근데 이게 12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그 나라 어디서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도 다 그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걸 누적적 원산지 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하다 보면은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장점이 관세 감축 거기서만 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관세 감축을 통해서 이 시장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다이내믹한 동적인 그런 또 장점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가령 투자가 는다든가 아니면은 인력 진출이 는다든가 아니면은 이 서비스 교류가 활성화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PP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을 말씀하셨고 또 대사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1년이 다 가까우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혹시 뭐 성사될 거로 보시는지 어떤 로비를 하고 계신지? 이게 뭐 저희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저 말씀드릴 게 이제 부족하지 않나 싶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 보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성사되려면은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 하원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제 상원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소위 말해서 불법 체류자죠. 1,100만이라고 그러는데 1,100만에 따른 그 불법 체류자의 이제 체류 자격을 어떻게 이제 그 개선하느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결국은 그 숙련 노동자 이제 프로페셔널 비자겠죠. 거기에 대한 비자를 늘리는 그런 이제 조항이 들어있고 거기에 한국 조항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 안에는 그게 이제 뭐 아직은 좀 미흡한 수준입니다만서도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원 의원들을 많이 뵙고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그 상원 안에 마련되어 있는 5,000개는 우리가 볼 땐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좀 한 15,000개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들을 또 표시하고 계십니다. 상원에서 이제 그런 그 진전이 있었는데 하원에서는 뭐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원에는 어떤 그 지금 기류가 있냐 하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조각조각 내 가지고 그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5개 법안은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원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은 우리 프로페셔널 비자도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서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미국의 전반적인 그 이민법의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2014년이 또 이제 선거의 해입니다. 중간 선거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의 이제 일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민 개혁 법안의 중요성은 미국 국회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올해에 저로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보면 조금은 희망적인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5월, 6월 경에 한번 그 기회가 있다. 그게 안 되면은 11월 이후에 레임덕 세션 때 또 기회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뭐 그건 이제 일이 일비할 일은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미국의 이제 그 국회 흐름을 봐가면서 제가 많이 뵙는 날은 하루에 한 6번들도 국회의원들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뵈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올해도 계속 필요한 노력을 경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전문직 비자는 뭐 일단은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비자 번호가 될 텐데, 네.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인 1.5세나 2세들 유학생들을 뭐 제외하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글로벌 인재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또 공직이나 뭐 민간 기업이나 그런 쪽에 어떤 그 보관 같은 거는 생각하시는 게 없습니까? 프로페셔널 비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네.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프로페셔널 이제 그런 그 잡이죠. 네. 잡을 가지고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프로페셔널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려면은 1년에 그저 3,000개, 많아야 4,000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15,000개로 늘려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을 갈 때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요즘도 벌써 많이 가 계시죠. 뭐 저 법률가라든가 뭐 금융관계 인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벌써도 많이 가 계시죠. 많이 가 계신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률적인 제약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현실의 문제를 보자면은 결국은 한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이제 그 글로벌 인재들, 미국에서 나시고 활동하시고 공부하시고 트레인된 그런 그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이 창조 경제도 이 미국이 사실은 중요한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한국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자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200만에 따른 우리 동포 사회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그 프로페셔널 비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는 프로페셔널 비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동포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비자가 통과가 되면은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인력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미의 경제 통상 관계가 활성화되면은 미국에서 글로벌 인재로 크신 그런 우리 그 동포 자제분들이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현실의 문제로서 법을 떠나서 현실의 문제로서 훨씬 그 문화가 넓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 버지니아 같은 뭐 이제 알라바마나 다른 조지아 같은 데는 진출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좀 받고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로컬 정부와 지역 주정부나 그런 보고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좀 세일즈하는 그런 외교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런 뭐 작업이나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이제 맥콜리프 주지사의 이제 그 취임 준비위원회,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거기도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동포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건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여건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노력도 제가 경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 결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하는 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엘러베마라든가 뭐 조지아라든가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심지어 지금 테너시에도 이제 그 한국 타이어에서 곧 큰 투자를 하게 된다고 그러던데 이제 뭐 투자 회사들에서 이제 쭉 비교를 하겠죠. 결국은 이제 그 버지니아 주에도 버지니아 주 나름대로 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 지역적인 그 경제 발전 그 비율을 보자면은 그 특히 이제 북버지니아, 그다음에 메릴랜드, DC 굉장히 그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무슨 그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도 맥콜리프 주지사 취임하시는 대로 또 계속 좀 같이 필요한 그 협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총영사관에 대한 영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아직도 좀 불만이 많이 이제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만을 듣고 계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르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그 영사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주미 저 대사관 관할 지역에 10개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 10개 총영사관이 다 좋은 그런 피드백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선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나름대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 주미 총영사관 지역의 피드백이 신통치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그 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그 솔직히 말씀 올리자면 눈높이가 높으신 동포들이시죠. 막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스스로도 이 동포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강도 총영사도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 우리 총영사관 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사람을 이제 좀 이 위촉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번 총영사관을 방문하도록 한 분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몇 분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민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해가지고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좀 그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저희 일에 많이 반영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령 뭐 주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민원인들 와서 대기하실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창구에 우리 직원들의 이제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친절이라든가 같은 말 한마디라도 조금 이렇게 민원인들께서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포 여러분들 굉장히 눈높이들이 높으신 동포들이시니까 또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년 맞게 되는 새해입니다만서도 가보년은 이제 청마의 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말 중에도 특히 이제 청마라고 그러면은
그 푸른 갈기를 가진 아주 이제 고귀하고도 그다음에 힘 있는 그런 말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힘 있고 고귀한 그런 말의 해를 맞아 가지고 그 동포 여러분 개개인이 다들 더욱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댁내에 더욱 큰 그 화목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마다 더욱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한 해 또 예. 힘찬 예. 한 해 또 약진하는 한 해, 예. 혁신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